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티 현민작성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강현민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번 시간서부터 적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적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촬영하는 이 시기가 6월 모평이 끝나서 어느 정도 성적이 다 나왔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추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진로를 갖다 생각해야 될 그럴 시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따끈따끈한 지금 성적표들과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적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에서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뭘까요? 우리의 현재 위치를 갖다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적성에 대해서 적성고사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서 학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과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시 지원 전략 전형일에 따라서 있어요. 그것도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자랑 조금만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적성고사란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위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 있길래 내가 이러면 인서울 못해? 나 수도권 안에 못 들어가? 아니면 난 간호대 이거 지원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자, 참고적으로 이거는 올해 거와 작년 거에 이제 성적표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극단적인 예를 갖다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작년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작년 3월과 6월 성적표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올해 성적표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3월 달의 성적과 6월 달의 성적이 차이가 이제 난다는 거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이제 얼추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났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3월 수학 나형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학 나형에서 자, 인문계 시험범위잖아요. 여기에서 3등급 컷과 4등급 컷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3월 달에 55점과 37점입니다. 그쵸? 55점과 37점인 게 이게 6월 달에 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등급 컷은 75점, 그리고 4등급 컷은 60점.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55점에서 75점. 그쵸? 그리고 37점에서 60점. 23점이나 뛰죠. 4등급 컷은요. 이런 식으로 20점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아시잖아요. 재수생들 때문이죠. 근데 재수생들이 도대체 뭔데? 재수생이 뭔데? 얼마나 뭐가 들어오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수생들이 작년의 기준으로 나온 통계로 보면은 제가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재수생들이 13만 5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는 4만 명, 그리고 9월 달에는 한 8만 명 정도 들어왔었다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아직 재수생들이 13만 얼마 중에서 충분히 많이 들어오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오직 이 재수생들 때문에 20점 가까이가 뛰는 거죠. 그쵸? 올해는 수학시험이 6월 달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13점 정도 뛰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고3 우리 현역 수험생들이 공부를 갖다가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렇게 13점씩 20점씩 뛰는 게 아니죠.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재수생들 때문인 거죠. 이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인서울하고 상위권 수도권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정원은 약 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에도 수험생은 53만 명이었다고요. 53만 명 중에서 53만 명 중에서 6만 명만 여러분들 뭐가 돼요?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약 47만에 가까운 인력은 47만이요. 약 47만에 가까운 인력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들어본 요 안에 있는 대학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을 해봤었을 때 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6만이 1등부터 6만까지 딱 잘라가지고 이 닭에 싹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에서 이것의 2배가 되는 인력들이 지원을 했다가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6만에 가까운 또 인력이
또 수험생들이 뭐가 됩니까? 아, 이미 인서울 수도권치가 가능할 줄 알고 지원을 한 건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이 재수생들에서는 이미 인서울, 인수도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는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때 들어오는 거죠. 얘네들만 해도 우리 이 인원이 정원이 다 차요. 인서울 수도권 정원이.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장난이 아닌 거죠. 그쵸? 우리가 고대 같은 경우, 경영학부 같은 경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옛날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수시가 75%, 그쵸? 그리고 정시로 들어온 사람이 25%, 그 중에서 80%가 정시 25% 중에 80%가 재수생이었단 말이에요. 요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그냥 내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 교육부 자료거든요. 나오죠? 서울권 안에 들어오려면 약 2등급, 수도권 안에 들어오려면 약 2.5등급. 교육부 자료 집 가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치? 제가 선생님이 말씀드린 50 몇만 명 중에서 11%. 그치? 이 인원들 맞죠? 자, 우리가 뭐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치 파악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원점수, 점수하고 등급. 그렇잖아. 흔히들 맨날 몇 등급 이거만 하잖아. 근데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점수 갭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위치를 파악하는 건 실은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표에 다 나왔습니다. 뭘까요? 세 글자. 백분위입니다. 백분위가 뭐냐면 내 아래에 얼마의 애들이 있다라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말씀해 드린 거예요. 네가 위로부터 얼마야 하는 건 좀 비교육적이잖아. 그러니까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네 밑에 얼마가 있어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는 근데 위에서부터 얼마가 있어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안 나오고요. 교육부 자료집에서는 있습니다. 상위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위로부터 누적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 교육부 자료에서 막 뽑았어요. 뽑았더니 이건 참고적으로 2년 전 자료입니다. 2년 전 자료인데 중앙대, 송국대 막 이런 것들 놓고 우리가 흔히 가장 적성에서 핵심이 되는 그쵸? 코어 대학인 가천대 요걸 갖다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전부 다 경영학부만 다 뽑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중앙대를 한 번만 보세요. 중앙대의 상위 누적이 2.2거든요. 이걸 갖다가요 100분위로 바꿔서 보면 이 2.2가 100분위 평균 96. 이 아래 96%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중앙대 경영학부가 이렇게 셌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긴 얘기로 중앙대 그러면은 서울권에서는 중앙대 봐도 공부 좀 했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지방만 내려가면은 지방 소시달림이라면 중앙대 그러면 그냥 중위권 대학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웃겨요. 우리 중앙대에만 들어가려고 쳐도 우리 지금 봤었을 때 53만 명 중에서 2만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렇게 막 서열하면 좀 그런데 그치? 한대, 한영대, 그리고 서강대, 중앙대 막 이렇게 7개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식을 좀 깨야 돼요. 자, 우리 그러고 나서 보면은 가천대 한번 볼게요. 근데 가천대가요, 지금 이 성적이 아닙니다. 해마다 너무 애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예전 그거보단 솔직히 0.7등급 정도 이상 더 뛰어 올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2.5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상위 누적이요. 11, 10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대충 비교를 한번 해보면 12.2가 100분이 87이에요. 9.1이 89라고요. 이렇게 봤었을 때 가천대도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서울 서울 약간 언저리 그쵸? 서울 언저리 그리고 수도권 그래도 이름 들어본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시려면은 대략 봤었을 때 이 100분위가 90 초반에서 80 후반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제일 맞아요. 그리고
저희 적성을 하러 오는 친구들은 적성을 하러 오는 친구들의 평균적인 친구들이 실은 4등급 대가 가장 많아요. 솔직히 4등급이 거의 한 6, 70% 차지하고 그 다음에 5등급 대 그리고 3등급 중반 이하에서 오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보시면은요. 적성으로 오는 친구들의 평균적인 이 백분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70 초반에서 60 중반 정도가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와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4등급대에서 5등급 초반대까지가 많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사이에 얼마 정도의 인원이 있는 줄 아세요? 약 15만에서 20만 사이의 인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적성을 쳐가지고 붙으면은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대학들에 붙으면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를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적성이 장난 아닌 거죠. 그치? 솔직히 여러분 여기 있는 대학이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왔죠. 그치? 적성 있는 대학이 처음에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저랑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막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만약에 인문계 4등급 정도 갖고는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다 감이 안 와요. 여기 있는 대학, 우리 좀 이따 선생님이 적성에 해당되는 대학들의 여러 대학들을 막 소개를 할 텐데, 거기에 있는 중심 대학들 들어가기 그렇다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0분일 갖고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 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적성을 해봐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생각해봐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머릿속으로 가지세요. 우리는 100분위로 판단을 한다. 서울 언저리와 그리고 핵심적인 수도권 대학을 가려면 그래도 100분위가 90 초반에서 80 후반은 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어떤 친구들이 적성고사를 지원을 해야 될지, 그치? 이걸 갖다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지원했었을 때 유리한 것인지 보시면은요, 가장 많은 지원자들은 3등급 중반대에서 5등급 대까지입니다. 6등급 초반까지도 있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봤었을 때 가장 많은 건 4, 5등급이겠죠. 그렇죠? 4, 5등급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조금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수학이 학생부 그래도 한 3, 4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으면 이런 친구들은 적성의 특성상 내신에 가까운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 공부는 어느 정도 충실히 했었던 친구들이라 아직까지 여기 한 3등급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때요? 적성을 시험 봤을 때 고득점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적성이 그냥 한라산 정도면요. 수능은 에베레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가망성은 적성이 훨씬 더 높아요. 문제가 당연히 쉽죠. 다만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고 연습을 하고 적성스러운 문제들에서 유형 파악을 하시면 돼요. 마치 토익 공부를 하듯이. 영어는 잘하지만 토익을 따로 준비해야 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성 인강을 듣거나 적성 학원을 다니시는 거는 오직 뭐예요? 토익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배우려고 토익 학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수학을 새로 배우려고 적성 수학 학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학생부 3, 4등급 대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유리하다라는 거.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등급 친구들도 얼마든지 분다는 것이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친구는 을지대 유아교육학과 소속으로 붙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내신, 이 친구의 프라이버시에 의해서, 이거 지워줘야지. 이 친구의 프라이버시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내신이었다라는 거. 6등급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렇게 거의 말한 건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유아교육학과 수석으로 붙어가지고 전액 장학금까지 받고 다녔어요. 어때요? 몇 년 전 친구인데 적성으로 이 친구는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꾸준히 했어요. 처음 여름방학 때서부터 와가지고 끝까지 정말 내 오른쪽 요 자리에 계속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요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적성하다 보면 여러분들 포기 많이 하거든요. 포기도 많이 하고, 적성했더니, 적성은 쉬운 문제를 해서 딱 들어왔더니, 씨, 어려워. 그래, 다시 수능 갔어. 그런데 더 어려워. 그래, 다시 또 돌아왔어. 이런 걸 두세 번씩 해요. 그러다 보면 시기 놓치죠. 여름방학서부터 이거 전형일까지는 한 4달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한 3-4달 동안 해서 이게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다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좀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꾸준히 하는 자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적성책 이만큼 두껍잖아요.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다 할 정도 혼자 하겠어요? 못하죠?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해요. 이게 반드시. 그리고 가천대 붙은 건 뭐 유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도요. 여기서는요. 어머님께서 오해라고 계세요. 그렇게 보내는데 이 친구 이제 저한테 신뢰 많이 해서 저 많이 믿고 따라준 친구인데 다른 학원 다니다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전년도에 이제 별로 이제 그런 대학을 갔다가 다녔었어요. 다니다가 재수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온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 가르쳤는데 저 자랑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이 친구가 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 믿고 따라오더니만 결국 가천대 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적성 말고 그냥 수학으로도 동생 좀 해줄 수 없냐 막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학부형이 직접 뭐예요? 이렇게 붙은 거 합격증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이 친구 길게 써서 보내죠. 그리고 막 하트 보내고 막 우리 보내면은요. 일단 적성으로 일단 붙어서 저한테 연락 오면 되게도 기뻐하면서 연락 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게 선생님이 수능하고 논술도 하니까 수리 논술도 하니까 거기서 붙어가지고 오는 친구들하고 좀 차원이 조금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 친구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가 수도권 근처도 못 갈 친구들이 지금 거기 인서울하고 상위권 수도권대 가니까는 이 차이는 정말 몇십만 명을 뛰어넘는 차이다 보니까는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도 대학 갖고 그럴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큰 코 다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학이 준비된 친구들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그리고 등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포기할 게, 여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친구들이 다 등급이 나빠요. 다 4, 5등급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붙어요. 물론 6등급대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너무 막 가천대만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또 6등급 친구들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포기하지 말기, 꾸준히 하기, 그리고 수학을 기본부터 다시 하기. 제가 뒤쪽에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한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이제 믿고 한번 따라서 거기 한번 계속 한번 얘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떤 친구들이 적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깨알 자랑도 좀 했습니다. 자, 적성고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이걸 갖다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 적성고사라는 게 까놓고 말하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위치 파악을 딱 했었을 때 한 4등급 대 5등급 대 친구들이 실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지방에 있는 친구들에서 불리한 건 좀 많아요. 솔직히. 왜냐면 중간층이 너무 두꺼워요. 근데 지방은 약간 상위권층에서부터 중간층이 얇으면서 하위권층이 좀 넓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중간층이 넓은 우리 서울에 있는 또는 경기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수시로 들어가기 힘들고, 그쵸? 교과나 학종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시로 했었을 때 이게 애매한 점수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위권 수험생들이 이제 순환을 겪죠. 그리고 하위권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절대 이 수도권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갈 수도 없었었는데 이걸 갖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위치 파악할 때 말씀드렸죠. 약 15만 명, 20만 명 이상의 등수를 갖다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솔직히 이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이 보람을 갖고 적성을 갖다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꾸준히 하고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히만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인정하는 그래도 우리나라 일타이고 제가 말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자 우리끼리 그거니까 제가 적성 이제 현황 파악을 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걸로 먼저 보죠. 올해 뽑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2020년도 있잖아요. 2020년도에 가천대에서 모집 인원이 1074명. 그쵸? 그리고 다른 대학들 고대 같은 경우 430명. 그리고 좀 많이 뽑는 대학들 수원대죠. 596명. 그치? 이런 식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다 300명, 400명 이런 정도를 뽑아요. 물론 아주 조금 뽑는 대학들도 있죠. 이렇게 해서 약 4,600여 명 정도를 갖다가 적성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셨었을 때 그 중에서 1,100명 가까운 인원을 가천대서 뽑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400~500명 뽑는 데들도 있지만 대부분 300~400명대가 이제 많게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가천대가 왜 이렇게 핵심 코어가 되고 있냐면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2018년도 겁니다. 2018년도 걸로 자 보세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원자들이 약 26,000명 가까운 인원이 가천대를 갖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5~6,000명 정도가 뭐가 돼요? 나머지 대학들에 지원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서부터 가천대가 수능 이후로 바꾸고 난 다음서부터 애들이 적성이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가천대 때문에도 가장 큰 영향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학종에 대해서 꿈이 사라진 거죠. 학종이 어이씨 이거 복불복아니야 그러면서 차라리 깨끗하게 시험 봐서 점수가 클리어한 시험을 갖고 나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립니다. 작년에 2019년에는 약 20%의 인원이 늘어났어요. 적성 지원자가. 이 뽑는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성 지원자가 늘었어요. 그중에 가천대 역할이 가장 큰데 솔직히요. 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적성을 가천대 때문에 시작을 하게 돼요. 먼저 가천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다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다른 대학들도 자기네들이 갈만한 거야. 우리들이 나 여기도 원래는 못 가는 거였구나. 이 시력 갖고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막 4개씩 넣어요. 작년에 한 70% 정도의 인원이 4개 정도 넣었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 인원이 6개를 다 넣었어요. 물론 약간 조금의 눈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그래서 가천대의 지원자가 작년에 31,000명이었어요. 이 31,000명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가천대 시험날 가시면은요 하루 동안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다 보거든요. 하루 동안에 띡 가서 보시면은 우리 시험장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 봤던 그런 광경 있잖아요. 막 전체가 그냥 저 멀리서부터 그냥 사람 머리로 가득 찬 거. 그래요. 딱 그런 현상 겁니다. 31,000명이 지원한다라는 것은 연고대도 부럽지 않아요. 자, 수시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적성 지원자가 전체로 보면 약 6~7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가천대가 31,000명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렇구나. 가천 때문에 시작했다. 다른 대학들도 이제 여러 개 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적성고사라는 게 이제 이런 시험이에요. 가천대 이제 수시 전형 갖다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 2019년도엔 29.53대 1인데 약 30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30대 1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 여기서 40몇 대 1도 있고 10몇 대 1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충 30대 1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20명 뽑는데 600명 지원해서 580명 떨어지고 20명 붙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실질 경쟁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공부 안 하잖아. 공부 안 하잖아요. 솔직히 70%가 어섭니다.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의 70%가 공부 별로 안 하고 와요. 선생님하고 꾸준하게 하는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돌아보시면은요, 만약에 20명 뽑으면요, 뒤돌아봐가지고 한 80명에서 50명 정도가 내 경쟁 상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공부 조금 하고 왔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적성이나 30대 1이지 논술은 50대 1이에요. 학종은 90대 1이고요. 적성 결코 높은 거 아닙니다. 수시는 원래 떨어지는 사람 말 들으면 할 게 못 돼요. 근데 붙은 사람 말 들으면은 요령껏 잘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참고로 저희 사이트와 블로그에 오시면 저희 메가스터디 인터넷 사이트 물론 들어오시고
거기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인강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각 학원에 대한 안내까지 전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들어오시면은요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적성 강좌 개설한 지역이 아주 여러 곳이니까는 블로그에서 보시면 또 알게 돼요. 인터넷 강의에서는 볼 것도 없이 제가 일이죠. 그치? 자, 적성고사 전형이라는 결국은 중위권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논술 전형이 아닌 적성고사죠. 죄송합니다. 적성고사라는 여러분 시험을 보게 돼서 뽑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게 다 논술 전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출제 경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은 이 시험은 잘 보세요. 자, 워낙 이제 모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9월달 모평 보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원서 접수를 할 때 자, 우리 수시 전형에서 교과, 학종, 그리고 논술 전형 있잖아요. 그 논술 전형이 원래 논술 적성 전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과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자, 수시 6개 넣는 것 중에서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시 6개 따르고 적성고사 따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시 6개 정도 되는 거에 다 포함되는 거고 여기서 붙어버리면 정시 시험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효화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적성 전형이 각 대학마다 각 대학이 다 따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주관식 시험이라면 그리고 적성 전형은 객관식 시험 60분 안에 5, 60문제를 갖다가 풀어내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논술은 주관식이고요. 그쵸?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객관식 시험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님들이 하도 다채롭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리고 이건 입시 요강에 대놓고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죠. 수능 7, 80% 수준. 근데 이건 제가 잠깐 그러는데 제가 옛날서부터 설명회를 하면서 맨날 수능 한 7, 80% 수준이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입시 요강에 이런 말 없었거든요. 요새는 대놓고 거기다 넣어놓던데요. 자, 제 영향이 좀 커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핵심적인 게 요거예요. 시험 범위가 인문계열, 수학, 나영 요쪽이에요. 즉 지금 시험 범위라는 건 국어, 영어는 없잖아요. 인문계열에서 냅니다. 그래서 고1 수학, 수학원, 수학2, 그쵸? 미적분원, 확률통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수투서부터, 어떤 학교는 수원서부터 이걸 갖다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적성 유형의 다채로운 개념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적성 유형이라는 게 잘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적성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이제 좀 예를 들다 보면은 약간 내신 문제스러워요. 내신 문제스러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능 문제에 많이 적응되어 있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내신 문제 유형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놓고 말해서 우리 개념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맨날 봤었던 개 무슨 정 뭐 이런 개념서 같은 거 있잖아. 거기는 대표 유형 문제만 여러분들 한번 다 갖다 한번 놔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죠? 그쵸? 오히려 그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수능은 어찌어찌 하다 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수능 학원 가면 맨날 21번, 29, 30번만 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라든가 딱 그러니까 그 유형에 맞는 그 대표 유형에 맞는 그 문제의 응용 문제가 딱 나와버려요. 2차 방정식 판별식 그것의 응용 문제 딱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더 안 풀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계산을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복잡한 계산이 별로 없는데 한 문제 안에 막 3, 4개의 단원이 막 들어와서 계산이 되게 간단해. 여러분 정적분 이런 거 할 시간 우리 없어요. 솔직히 적성에서. 근데 정적분 문제를 기똥차게 또 개념을 잘 섞어가지고 또 여러 단원을 해가지고 내요. 그래서 문제 선생님 딱 봤을 때 와 문제 잘 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성 유형의 다채로운 개념 질문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해요. 우리 수능 하시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도 수능을 하지만 야 적성 그거 문제 쉬워. 우리 하는 거 하다가 옆에서 곁들여 조금만 하면 돼 했다가 다 바보가 돼요. 왜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영어 되게 잘해요. 영어 되게 잘하는데 토익 시험 보러 가야. 근데 토익 연습 안 하고 그냥 일주일 전에 토익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면 잘 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성은 적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적어도 3, 4개월 정도를 갖다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못해도 3, 4개월. 실은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1학기 때부터 해서 7, 8개월 해주면 훨씬 더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솔직히 이건 완벽하게 트레이닝이 잘 돼야 돼요. 유형 파악하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제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적성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딱 보시면 가장 중요한 대학인 가천대학교를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봅니다. 근데 국어, 수학, 영어를 갖다가 다 보는 대학은 을지대밖에 없어요. 가천대학, 을지대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2개 과목을 봅니다. 그리고 영어를 보는 대학은 가천대, 고대, 을지대, 홍익대, 세종이죠. 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고대라든가 홍익대는 2과목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혹시 영어가 약하신 분은 특히 고대에 이렇게 지원하시면 좀 힘듭니다. 그리고 고대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 다 거의 대부분 60분인데 고대 원자 80분을 주면서 20문제 2과목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되게. 그러면서 우리는 가천대를 생각해보면 국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영어 10문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천대 시험 보고 나오는 친구들의 우리 인강이긴 하지만 인터넷 거기지만 한 70% 이상은요. 그냥 수학 문제 중간에 풀다가 한 3분의 1 건드리다가 시간이 끝나요. 그렇게 치면 10문제 이상을 갖다가 못 풀고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매해마다 가천대 시험장에 맨날 가가지고 저희 제자들 기다리면서 만나보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별로 준비 안 했던 애들, 그쵸? 걔네들 물어보고 그러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수학 풀다가 끝나요. 영어는 건드리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수학 하다가 그냥 막 넘어간 다음에 영어부터 빨리 해야지 왔다 갔다 했다 수학 모르는 것도 왔다 갔다 그러다가 결국은 10문제, 7, 8문제는 당연히 못 풀고 나오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레이닝이 정말로 중요해요. 시험 보는 방법과 그리고 적성 문제의 유형에 대한 파악을 미리 딱 해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어떤 문제는 이건 분명히 나를 갖다 엮는 문제야. 이건 킬러 문제야. 이런 건 안 풀어야 돼. 이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건 한 70에서 80%만 맞으면 여러분 붙는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다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또 약간 적성스러운 문제들 나오면은 적성 준비 안 했다가 하다 보면 뒤로 문제 확 다 밀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알아두세요. 이번에는요. 각 지역에 있는 죄송합니다. 적성 대학들 제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해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적성 대학들에서 조금 익숙해지면서 그냥 좀 저기 지원해볼 만한 대학인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피는 제가 수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도를 피는 유일한 그러한 전형입니다. 보시면은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대충. 그리고 여기가 한강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대학들이 약간 상위권 주요 대학들. 여기에 성남과 강남의 기똥찬 위치에 저기 가천대가 있죠. 멋진 위치에 있습니다. 가천대가. 그래서 이 가천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강남권 그리고 여기 송파권, 잠실권이죠. 강동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성남 분당권에선 이 밑에까지 쫙 애들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학기 때부터 그렇게 많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강북과 주변 쪽에서는 좀 나중에 시작을 합니다. 적성 공부를. 그래서 약간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천대 시험 다 전형이 끝나고 나서 발표하고 나면은요, 요쪽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있는 꽤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히읗 고등학교인데 거기도 한 해 서울대 25명에 30명 정도 보내는 데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 전파를 타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대학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작년 같은 경우 380명 중에서 120명이 가천대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서도 8, 90명씩 각 학교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의 걸 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몰리는 데 몰리고요. 또 이 위쪽 강북 지역이라든가 이 아래쪽에서는요. 가천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고 가천대가 뭐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특색이 아주 두드러지는 그러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요한 대학이라고 치면은 강남에서는 가천대가 있으면 강북에서는 한성대가 또 있겠죠. 또 엄청나게 많이 몰리지는 않지만 가천대만큼은 근데 주요 대학이죠. 그러니까 강남 분당에 그리고 여기 경기 이남 쪽에서의 한 3, 4등급의 이제 시험 못 본 친구들이 가천대를 친다면 강북에서는 같은 비슷한 등급의 친구들이 한성대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36대가 있죠. 36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밑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요. 고려대가 있죠. 그렇죠? 고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일단 주요 대학들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요 중위권 대학을 형성하는 대학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남한산성이 있는데 여기서 을지대가 있죠. 을지대가 이제 보건 계열 쪽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을지병원 산하에 있어서 보건 쪽 그렇게 되니까 취업이 좀 잘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서경대가 있습니다. 서경대가 어디에 있냐면은 정릉 쪽에서 대일외고 있잖아요. 대일외고. 대일외고랑 딱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언덕백에 막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강북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물론 많이 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뷰티학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대가 있죠. 수원시에. 수원에 이제 수원대가 있는데 여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대예요. 선생님은 여기 좀 많이 붙였거든요. 왜냐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 1100명을 뽑으면서 30대 1 정도였는데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00명 가까운 인원을 뽑는데 경쟁률이 10대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훨씬 더 문호가 넓죠. 그래서 선생님은 전략적으로 여기 많이 지원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안산 쪽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자연계애들 위주겠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또 취업은 잘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양 쪽에 성결대라고 있습니다. 여기 카톨릭 때문에 카톨릭 그쪽이면서 교정이 이쁘죠. 그러면서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학생들이 또 되게 많이 몰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 홍대가 또 있겠죠. 홍대는 근데 인원도 많이 안 뽑고 디자인 계열이 많아가지고 우리 많이 좀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제 평택대와 여기 밑에 평택대하고 이제 한신대가 이제 있어주겠죠. 한신대가 여기가 약간 이제 하위권을 형성을 하고 여기는 수학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주요 여기 그쵸? 요 대학들에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색들을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디서 지원을 많이 하고, 어디서 뭐를 하고, 이런 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쵸? 저도 웬만하면 가능하면 인서울 시키면 좋죠. 왜냐면 대학은 좀 인프라가 좋아야 되잖아요. 주변에 이제 환경이 많고 막 이렇게 배우러 다닐 때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날 때가 좀 많고 그런 데를 가는 게 좀 좋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한 한 인서울 하시는 게 좋긴 하죠. 그쵸? 너무 멀리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들에 대해서 살짝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적성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성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적성은요 합격의 키는 수학입니다. 그냥 가천대든 뭐든 시험 보고 나오는 애들 붙잡고 딱 물어보면 애들이 다 그냥 쌍시옷을 붙이면서 에이 수학 막 이렇게 됩니다. 수학 싸움이에요 솔직히요 이거는요. 근데 여기서 대전제를 할게요. 붙을 만한 놈들끼리는요.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허수가 한 7, 80% 된다고 했잖아요. 공부하고 오는 친구들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끼리 싸움에선 수학이야. 근데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하고 수학 잘하는데 국어는 어떡하죠? 국어는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20문항 중에서 가천대 기준으로 20문항 중에서 한 모의고사 한 5등급만 나와도 그냥 14개, 13개 정도는 맞아요. 그게 막 꽝점 맞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수학은 정말로 빵점도 있고요. 5개 맞는 경우도 많아요.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수학이 한 1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개 중에 13개밖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 싸움인 거죠. 완벽하게 수학 싸움이라 수학을 정복하는 자, 적성고사를 갖다가 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을 갖다가 저희가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볼게요. 우리 고1 수학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가 있죠. 그리고 고2 수학에서는 미적분 1과 미적분 1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확통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게 기백이라든가 미적분 2라든가는 안 나오잖아요. 그쵸? 네. 홍익대 세종만 좀 빼고선요. 근데 거긴 별로 지원을 많이 안 하니까 여기서 이걸 딱 봤었을 때 저 선생님이 앞서서 이제 여러 학교들을 갖다가 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학교들에서 주요 학교, 상위권 주요 학교에서는 수2서부터 시험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험을 봤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경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만 잡아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2 있으면은요. 여기서 집합명제 있지만 그건 둘째치고 함수 나오죠. 함수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열 나오죠. 우리 학부형들께서 혹시 이거 보시면 수열이 2학년 때 건가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수열 요즘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지수 로그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서 이 수열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분, 적분인데요. 재밌는 게 이 수열과 수열의 극한을 통틀어서 우리 20문제 나오는 대학에서는 한 8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자연계 친구들은 지금 수열 시그마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극한까지 이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별로 안 해. 그러니까 공부한 친구들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인문계 친구들은 원래 여기 약하잖아요. 그런데 수능보다는 쉽단 말이에요. 그냥 대표 유형 문제들 수준 정도만 거기서 약간 응용한 문제, 내신 문제, 내신 중상위권 문제 정도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수능에 있는 수열의 칸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쉬우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3, 4개 이상을 쓰게 된다면 그 중위권 대학에서는 적성 중위권 대학에서는 수학 1서부터 나옵니다. 수학 1서부터 고1 1학기 과정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다 알겠지만 곱셈 공식 인수분해 있는 다항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기억 안 나는 복수수가 있겠죠. 좀 싫어하죠, 복수수. 그리고 여기서 방정식, 부등식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핵심적인 거. 도형의 방정식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죠. 맨날 틀렸던 거 있잖아. 원의 방정식 나오고 도형의 이동 나오고 부등식의 영역 나오고 끔찍하잖아. 자, 그런데 이 수학원이 들어간 학교들은 우리 적성에 있는 중위권 학교들 상당히 많은 데서 중하위권 다 나옵니다. 솔직히 7군데서 나오니까요. 그렇고 나서 또 여러분들 간호학과에 해당되는 데는 뭐야? 을지대, 수원대, 평택대 다 수학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수학원을 갖다 여러분들 같으면 또는 학부형님들 같으면 이 수학원 들어간 학교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당연히 안 하고 싶다고요. 근데요. 남들도 안 하고 싶죠. 다른 친구들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저희 현민적성과 함께 하는 친구들이라면 수학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1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정리해 주는 것만 하면 돼요. 금방 끝나요. 복소수 한두 시간이면 제가 정리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만 따라오시면은 수학원 정복하는데 1도 어렵지 않아요. 그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원에 있는 학교를 더 일부러 공략합니다. 왜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니거든요. 저랑 한번 쏙 훑어보면 끝나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적성은 수학이 관건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도 고1 수학이 핵심이다. 항상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고1 수학이 핵심이에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대전제
붙을 만한 놈들끼리의 싸움에서는 오히려 미적분에서 더 별로 이렇게 판가름이 안 난다니까요. 그리고 확률 통계는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못하는 친구도 너무 못하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 확률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두시고, 그리고 통계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통계는 맞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은 솔직히 2 곱하고 2분의 1 나누고 막 이런 거 하나에 의해서 답이 달라지잖아.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확률은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계는 맞아줘야 된다라는 생각. 통계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복을 하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 확률 통계는 정말로 대표 유형 수준밖에 안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응? 꼭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EBS. 여러분들, 국어는 그리고 영어는 EBS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제가 오프 설명에서는 아주 막 적나라하게 얘기하지만 그냥 수학에서는 그렇게 EBS 거 안 보셔도 저 많이 붙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 주는 것만 한번 한 정도면 돼요. EBS 문제들이 너무 까다롭고 계산 과정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성 수학에서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킬러 문제 정도로 좀 놓고, 그리고 문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 있고 EBS 교재는 수학을 조금 뒤로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데서 이제 Q&A로 제가 좀 얘기를 갖다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능과 적성고사 둘 중에 하나에만 집중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를 써놨지만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1학기 때는 수능과 적성고사를 갖다가 저는 수능을 8, 적성고사를 2 정도로 하게 해요. 어떤 학원들처럼 미친 듯이 다 포기하고 적성고사만 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EBS도 반영하고 수능의 출제 경향을 또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까지 정도는 저는 수능과 적성고사 같이 가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대전제는 우리가 흔히 보는 4, 5등급에서 5등급 초반 때까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 5등급 후반서부터 6등급인 친구들은 적성고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미리부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여름방학 때까지는 수능과 적성고사를 이제 5대5까지 정도로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적성고사 국어 영어는 진짜 되돌아가는데 1도 수능으로 되돌아가는데 1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약간 난이도 낮은 거 했다가 다시 돌아가면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솔직히. 이런 기본기를 하고 났더니 더 잘 보이는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학원 가면 21번, 29, 30번 어려운 문제밖에 안 하잖아요. 하지만 오시면은요, 적성고사 오시면은 제가 하루에 한 챕터씩 함수 끝내고, 뭐 끝내고, 못 끝내고 하면서 기본기를 싹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신 문제스러운 것 유형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하다가 다시 수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1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믿으세요. 오히려 더 기본기가 닦여서, 적성하다가 수능으로 봤더니만 되게 잘 보이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가 있어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런 순기능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수능도 못하는데 적성고사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수능을 못하는데 적성고사를 통해서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다행인 줄 아세요. 정말로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저기 대체에서는 저한테 많이 오시는 어머님들의 평균이 233입니다. 국수형이. 국수형 233이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디에 가서는 아직 4, 5등급 막 나오고 있는데 경희대 얘기하고 있고, 그쵸? 여러분들, 적성고사라는 또 다른 보험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수능도 못하는 적성고사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자연계 친구들이 가장 큰 걱정이죠. 왜? 수능 시험 범위가 인문 시험 범위입니다. 수학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1, 2, 미적분 1, 확률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가형에 나왔던 미적분 2하고 기백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연계, 수학이 4등급 이하로 나오고 있다면, 그런데 다른 것들도 한 3, 4등급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는요, 가형만 지원을 받는, 정시에서 가형만 지원을 받는 그런 학교를, 상위권 대학교를 지원을 못 하실 겁니다. 못 쳐요, 거기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건 중하위권에서는 가형과 나형을 다 받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형으로 돌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최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적성과 같은 시험 범위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죠. 적성에서 쉬운 거 조금 개념서부터 다시 공부 쭉 하고 수능 학원이라든가 수능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풀고 이렇게 해서 나형으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적성에 몰두를 하실 분들은 몰두를 하시겠지만 수능과 함께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꾸시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결국은요. 어차피 거기 지원을 못해요. 가형만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연계 적성 공부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이건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학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공부 방법. 수학 공부 방법.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EBS부터 해야 돼요. 이런 막 질문이 되게 많이 오는데 아니요. EBS 보지 마세요. EBS 보지 마시고 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인문계든 자연계든 똑같습니다. 특히 인문계 친구들은 많이 까먹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초부터 가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개념서요. 또는 유형별 문제집에 대표 문제 있죠. 대표 유형 문제. 그것들을 다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거부터 싹 한번 훑으세요. 한 단원을 갖다가 한 이틀 잡고 그냥 막 풀어가지고 이걸 끝내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적성 책을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 유형을 갖다가 먼저 끝내고 이건 내신입니다. 내신 대표 유형을 갖다가 먼저 끝내고 그런 다음에 적성 기출을 갖다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빠지면 여러분들은 또 수능 때처럼 듬성 빵꾸가 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부터 하세요. 여름방학인데 지금 이렇게부터 해도 돼요? 예, 됩니다. 대신 빠르게 훑으셔야 되죠. 그래서 수학 1, 2를 갖다가 먼저 빠르게 내신 대표 유형을 이거 날 잡고 그냥 막 나는 오늘 여기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까지 당식 다 끝낼 거야. 난 도형의 방정식 이틀 만에 여기 있는 대표 유형 문제 다 풀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고 난 다음에 적성 기출 문제를 갖다 딱 보시는 거예요. 문제집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서야 적성 문제집을 보시는 거지 맨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죠.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 더하고요. 우리 인문계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뭣도 하면서 막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죠. 제 역할이죠. 학원에 오시면 다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따라만 오시면 돼요. 다음,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내신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학생부 이제 설명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신 포기하시면 바보 됩니다. 재수생 형님들한테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다. 야, 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 기말에서 대신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내신 하는 전략은 잘하는 걸 더 잘하자. 어차피 못하는 과목은 찍어도 그 점수, 공부해도 그 점수. 그런데 우리 감기 과목은 최대한으로 시험 전날 밤이라도 해서 가고 그래가지고 대신 못하는 완전히 내가 꽝인 걸 갖다가 50점 맞는 거 90점 못 맞아. 못해. 그런 걸 어느 정도 포기한다 치더라도 85점 맞는 걸 90점 맞으려고 애써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 35%, 25%, 25%, 15%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이 높은 퍼센티지로 들어가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6등급 이하로 떨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성할 때 컨설팅할 때 내신을 물어보는 거는 결격 사유가 없는지 정도만 물어보는 거지 몇 점 몇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적성에서. 적성은 적성보다 잘 보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내신 반영 비율이 2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격 사유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어할 거 또 좀 더 효과적으로 더 환산 점수를 했었을 때 더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하는 걸 더 잘하는 전략으로 가자.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젠 또 더 갑시다.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하는 교차 지원입니다. 여러분들 교차 지원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신 다만 뭡니까? 사탐, 과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영하는 것들은 학교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직접, 대학마다 직접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차 지원 전 작년에 15% 정도 했었어요. 인문계인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적성 보면 좀 더 잘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로 많이 지원을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자연계인 친구들은 뭐예요?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야. 자연계 이과가. 인문계 하고 싶어.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대신 이제 그 탐구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보실 게 있어요. 근데 1학년 때 공통으로 과탐, 사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다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시작하세요. 1학기 때부터 한 애들과 여름방학 때 한 애들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현재는 1학기 때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밖에 시작 안 한 것 같아요. 예년보다 훨씬 더 늦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 때 들어온 애들이 8, 90%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해서 고1 수학을 갖다가 꼭 마스터하세요. 먼저 쳐다보세요. 그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또 따로 안 할게요. 수능의 끈 놓지 말자라는 건 여름방학 정도까지는 수능 같이 가세요. 이건 1학기 때는 제가 수능 같이 하라고 하는데 여름방학 정도까지는 하시다가 여름방학 지나면서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세요. 적성으로 확 넘어올 건지 아니면 적성과 잘 섞을 것인지 그 비율은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건 누구도 지금 몰라요. 적성을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학부형님들 애들 어른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여러분들 지금 학생, 수험생들도 자기가 해보다 보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들은 여름방학 이후에 경쟁률 겁먹지 말라고 그랬죠? 실제 경쟁률 4, 5대1밖에 안 돼요. 공부 안 해요. 뒤지게 안 해요. 막상 또 시험날 가죠. 저녁일날 가면 한 15% 정도 결시하고 안 와요. 그러고서 공부 안 하고서 대충 기출문제 그냥 뽑아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70, 80%는 허수다. 실질 경쟁률은 4, 5대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러면서 저희 여러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다 그거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또 따로 강좌 하나 잡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한 것들 제가 얼추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만 쫓아오시면, 저희 현민적성만 쫓아오시면 어떻게든지 만들어냅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부를 갖다 보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학생부하고 적성하고 어때요? 60대 40 이렇잖아요. 그쵸? 60대 40이란 말이에요. 요 비율인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죠? 이건 명목상 반영 비율인 거고 실질은 여러분들 한 2에서 5%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봅시다. 우리가 가천대를 갖다가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1000점 만점이에요. 내신이 600점이란 말이에요. 내신이 600점이 학생부 이제 내신이 600점인데 그 600점에서 1등급한테 600점을 줘요. 2등급한테는 597점을 주고요. 3등급한테는 594점을 줘요. 3점씩밖에 안 깎아요.
1000점 만점에서 3점 깎으면 0.003%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쵸? 다만 우리가 3, 4, 5 계속 3점씩 깎다가 갑자기 여기서요. 6등급일 때부터 18점을 깎아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 6등급 이하에서부터 내가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겠죠. 18점, 60점, 150점 이렇게 깎아버려요. 뽑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죠. 그쵸? 그리고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성을 1, 2등급이 지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3, 4, 5등급끼리의 싸움인데 그 3, 4, 5등급에서 3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3점짜리 3점 2번, 즉 6점이에요. 적성으로 치면 여러분 가천대 걸로 보면 한 쉬운 거 2문제 정도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내신에서 큰 차이를 내고 뭐가 됩니까? 요 밑에 하위 등급으로 가면은 문제가 되지만 3, 4, 5등급끼리 안에서는 1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성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싸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어머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옆집에 뭐 가천대 시험 봤다는 친구들이 많은지 우리 옆집에서 가천대 시험을 갔다가 작년에 봤었었는데 적성고사를 갔다가 되게 잘 봤어. 그랬는데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할 때 역시 선생님 여기 이거 수시다 보니까 내신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럼 걔가 몇 등급 정도 되는 애였는데요? 한 4등급 되었는데요? 그러면 1도 문제될 거 없죠. 그거는요. 그놈이 뻥친 거예요. 지가 시험 되게 못 봐놓고 엄마한테는 쪽팔려가지고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근데 떨어졌어. 근데 그건 아마 내가 내신이 나빠서 간 것 같아. 가천대 3등급 대 애들이 주로 간대. 이러면서 뻥친 거죠. 장난을 치고 있나. 그죠? 그리고 그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 등급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은 참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것들은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선생님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학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지를 갖다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신 있잖아. 여러분들 내신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전략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잘하는 과목을 잘하세요. 못하는 과목 지금 50점짜리 90점 못 올려요. 하지만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85점 맞는 거 90점 맞을 수도 있잖아. 그걸 하면은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천대 같은 경우 35%, 25%, 25%, 15% 이렇게 4개의 과목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뭐 국영수, 탐구 이렇게 보면 가장 높은 걸 갖다 자동으로 여기 35%에다가 넣게 돼요. 성적이 가장 좋은 거를. 그리고 가장 성적이 낮은 걸 갖다가 15%에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 과목 5점 올려버리는 게 못하는 과목은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찍어도 9점수고 공부해도 9점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올려버리면 35% 안에 들어가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저한테 제가 이상한 표를 갖고 오던데 저한테 뭐 이렇게 해도 뭐 내신 0.1밖에 안 올라요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세요. 잘하는 과목을 잘하게. 못하는 과목 지금 너무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 준비를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최고의 조언은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학생부 어떻게 반영을 해서 환산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대학들 다 들어가시면은 그 점수들 낼 수 있는 공식들이라든가 또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있어요.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유리한 걸로 계속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해보면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걸 딱 해가지고 어떤 컨설턴트나 학교 선생님에 다 맡기고 그런 거 바보짓이에요. 꼭 우리가 자기 건 자기가 직접 산출을 해봐야 돼요. 되게 바보 같은 일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별의별 조합을 다 해봐가지고 산출해 보셔야 돼요. 최고의 조합을.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부 환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재수생 특강을 좀 했거든요. 수시 특강을 했다가 제가 물어봅니다. 너 내신 안 한 거 어때? 후회되지? 딱 그러면 99%다.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정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네요. 라는 거 거의 대부분 얘기합니다.
꼭 제 말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가천대 입시 결과를 보고 저랑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게 돼요. 제가 앞서서 결국은 적성이 전형은 적성고사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신은 2에서 5%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고사 싸움인데 우리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50문항입니다. 50문항. 그쵸? 50문항이고 거기서 국어 20문항, 수학 20문항, 그리고 영어가 10문항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맞은 수, 등록한 사람의 70%의 평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강이가. 대충 보시면은요, 경영학은 20 몇 대 1, 그리고 좀 높은 데 보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40 몇 대 1 되고 있죠. 대략적으로 20, 30대 1, 좀 인기 없는 데가 10 후반대 이제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높은 데가 43대 1 하고 있는 경찰안보학과가 있었었죠. 경찰안보학과 같은 경우는 좀 특수 목적성을 띄어서 여기를 갖다 대놓고 오랫동안 지원하는 친구들이 목표라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좀 높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보시면 35, 6 이런 것들이 평균 점수들이 꽤 많아요. 인문계에서는요. 그치? 일단 요걸 한번 쑥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자연계로 넘어갑니다. 자연계로 넘어갔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계예요. 자연계 성적인데요. 여기에서 이걸 딱 봤었을 때 자연계가 조금 낮죠. 어때요? 인문계보다 좀 점수들이 낮습니다. 물론 경쟁률은 20, 30대 1. 자연계는 뭐 10대 1로 떨어지는 게 없네요. 그쵸? 다 20, 30대 1 됩니다. 그런데 인문계보다는 맞은 평균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인문계 시험 범위인 수학 때문입니다. 그 수학 때문에 그걸 제대로 준비를 잘 못하고 뛰어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일 친구들이 그래도 수학을 하니까 그나마 이런 정도가 나오는 거죠. 공부 안 하고 온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성은요. 한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의 20, 30%밖에 공부 안 합니다. 제 말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커리큘럼만 다 따라가도요. 적성 공부하는 애들의 상위 10%일 겁니다. 솔직히. 진짜 공부 안 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치?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 재밌는 결과가 좀 있어요. 여기에 간호학과를 한번 볼게요. 간호학과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적성에서 간호학과들이 꽤 여러 군데 있죠. 가천, 수원, 을지, 삼육, 평택대까지. 그런데 간호학과를 이렇게 인문자연으로 나눠가지고 40명씩, 그치? 40명대를 뽑는 학교는 여기밖에 없어요. 웬만한 학교들의 무슨 정원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적을 한번 보죠. 경쟁률은 간단히 좀 보시면 40몇 대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신은 좀 더 높죠. 2등급 대. 근데 이것도 가천대로 환산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가천대로 점수 환산을 해버리면은요, 자기가 이제 나온 학생부 성적보다 약 0.5등급씩 더 뛰어요. 그거 생각하시면은 이거 3등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렇게 보셨었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35, 6 정도예요. 여러분들 35, 6 정도가 평균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안 높죠. 가천대는 그래도 가천대 간호학과는 공부 좀 그래도 하는 애들이 모이는 거 아닌가요? 약 3등급 정도 하고 있는데 그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 3등급 갖고는 여기 간호학과 갈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이 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인문계 평균보다도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문계 평균 정도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물리치료학과가 있어요. 물리치료학과가 38.4입니다. 물리치료학과. 아니 갑자기 간호학과보다 물리치료학과가 더 좋은 데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제가 차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여기가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죠? 우리 가천대를 지원하는 우리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또 많은 친구들이 수능에 집중을 하다가 적성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간호학과 지원하겠다고 오는 친구들 맨 처음에 막 이렇게 오죠. 1학기 때.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 전 아유 이 친구가 과연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낮은 거고요. 우리 물리치료학과 하는 친구들은 이게 간호학과 지원하는 친구들보다 평소 모의고사 실력들이 좀 솔직히 좀 낮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원래부터 적성을 할 생각을 하고 1학기 때부터 또는 여름방학부터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성적이 더 높아요. 물론 경쟁률도 훨씬 더 높기도 했고요. 그 여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일찍부터 적성고사 공부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실 게 여기서 극명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건 적성고사를 얼마나 공부했느냐 싸움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정말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시험인데 이 트레이닝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공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면 적성책 이만큼 두껍죠. 저희 책도 이번에 나온 책도 이만큼 두껍거든요. 이렇게 두껍죠. 대학별로도 이만큼 있죠. 모의고사도 따로 있죠. 아휴,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공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친구들이 붙는 시험이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입시 지원 전략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게 올해의 적성고사 전형일들입니다. 수능 전과 수능 후입니다. 수능 전에 서경, 수원, 삼육, 을지, 한성, 성결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학들 중에서 주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수능 후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산업기술대, 고대, 가천대가 이제 주요 대학이잖아요. 물론 가장 핵심 코어가 가천대학교고요. 그쵸?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지원 전략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가천대학교가 원래는 서경대 다음에 항상 가천대가 시험을 봤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가천대가 수능 이후로 내려왔어요. 수능 끝나고 9일 이후, 올해는 수능 끝나고 10일 이후입니다. 이때 준비를 한다. 많은 친구들이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여름방학 3주를 지나고 2학기가 되죠. 2학기가 되면 정말 어선합니다. 학교 가면은요, 거의 자습이에요.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때문에 왔다리 하고 정말 학교가 되게 어선합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는 놀고 쉬는 시간에는 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버린 시간이 좀 많게 되니까 이때 좀 여러분들 공부 좀 바짝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9월 모평을 갖다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못 봅니다. 자, 시험을 잘 못 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을 합니다. 그쵸? 일단 다 집어넣고 나서 이제 추석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추석이 끝나고서는 적성 전형일입니다. 논술 적성 전형일이 시작이 되죠. 수능 전기. 잘 보세요. 저랑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전형일이 이렇게 딱 시작되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이 원서 접수를 할 때 어차피 수능 이후에 가천대가 있어. 수능 못 보면 가천대 시험 보면 되지 뭐 라는 심리들이 팽배하겠죠. 여러분들 다 이때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 못 먹어도 고 하는 심정으로 뭡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 삼아서 가천대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보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인원이 작년에 3만 1,000명이라는 인원이 몰렸어요. 오히려 선생님 제자들은 많은 친구들이 가천대를 반대로 안 썼어요. 적성 공부를 또 했던 친구들은 또 많은 친구들은 가천대 지원을 또 포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만 6천 명에서 3만 1,00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4만 명까지도 예상했는데 3만 1,0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가천대가 어렵다 소리를 갖다 많이 듣다 보니까는 근데 해볼만 하거든요. 솔직히 조금만 트레이닝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지원 전략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그 효과를 봤어요. 뭔 소리냐면 적성 공부를 할 때 지금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인원이 거의 8, 90%입니다. 그 친구들이 가천대학교 요걸 보지 말고요. 어디를 붙을 생각으로 해보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이 1학기 전에 있는 이 대학들도 다 주요 대학들이고 여러분들이 3개 이상을 치면 여기 있는 대학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 적성이라는 게 문제가 솔직히 보면은요. 비슷하거든요. 80%가. 한 20% 정도가 뭐랄까요. 한 20% 정도가 약간 차별화를 둔다고 할까요. 난이도 정도에서 그리고 약간의 유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감이 잡히면 여기서도 이미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페이스를 놓고 감을 올리는 거죠.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개막전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때 막 자기 컨디션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개막전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그걸 갖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놓자고요. 자기의 컨디션을 적성에 대한 최고의 컨디션을 갖다가 해가지고 올리는 이 시기를 여기다 두지 말고 여기다 두란 말이에요. 적성 특징 말씀드릴게요. 떨어지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 붙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한 번 붙으면 서너 개씩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이 다 그랬었어요. 붙은 애들은 저기 한 개 붙는 애들이 정말 희귀템이었어. 떨어진 애들이 물론 상당수겠지만은 붙은 애들 중에서는 하나 붙은 애가 정말 희귀했고요. 대부분 2개에서 4개 정도를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적성시험이 한 번 올라오면 그 문제가 그 문제라서 다른 것도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가냐면 선생님은 우리 애들을 갖다 여기에다가 집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적어도 1개 이상 합격한 친구들은 제가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증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합격한 친구들은 자 보세요. 가천대 시험 볼 때까지 우리 얼추 감 잡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잘 봤다는 생각을. 여기서 보시면은 10월 초중순밖에 안 되죠. 이때 끝나고 가천대까지는 약 한 달하고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요. 그냥 한 달여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때 죽도록 가천대 준비를 한다고요. 이 한 달여 동안. 남들은 수능 준비를 한다, 뭐 한다 이러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한 달여 동안 가천대 준비를 갖다가 기출문제를 곱씹어먹고 EBS 문제를 별의별 거 다 해보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붙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1개 이상 합격한 저희 제자들은 80% 가천대를 붙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원을 안 한 친구들이랑 붙은 거지 지원을 했던 친구들은 여기서만 어디에서나 합격을 해주시면 여기에 붙습니다. 제 말 믿으세요. 지원 전략을 여기다 짜세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대비하는 거랑 모르고 대비하는 거랑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치?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쑥쑥 올라가고 있죠? 그치? 절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입시 일정에 따른 전형일에 따른 지원 전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정보,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저희 교육 정보, 교육 프로그램들 정보, 그리고 적성고사에 대한 제가 앞에 설명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제 블로그와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방문을 해주세요. 현민적성으로 검색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 주소, 그리고 블로그 주소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상담은 대표적인 전화로 여기로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디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 이거 기껏 해봤자 4개월 정도밖에 안 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서 돌아가서 딴 데로 빠졌다가 다시 정상 범위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아까워요. 일단 장사 속에 속지 마시고요. 장사 속에 속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세요. 저한테 안 배우셔도 되고 혼자 하셔도 되고 별의별 방법 다 하셔도 되니까는 제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적성을 준비를 합시다. 여기에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좋은 성과 있으시면서 행운을 빕니다.